개별 업종 쪽으로 좀 깊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 증시 포함해서 계속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종의 이제 부진 내지는 향후 실적에 대한 약간 우려감 말씀을 주셨는데, 이 500만 주주가 계신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또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제 부진한 현대차, 기아까지 반도체란 큰 틀 안에서 뭔가 좀 주가의 부진 현상을 설명하고 계신데, 도대체 이 반도체 공급난이 과연 해소는 언제 되는 건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 같은 주식들의 반등의 촉매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요.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제가 딱 어떻게 전망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는 맞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내년 상반기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 쇼티지가 좀 더 심했던 거기 때문에 TSMC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진 이유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메모리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잖아요. 점유율 측면에서 출하량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출하량이 높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자체로는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까지 높은 메모리 쪽에 모멘텀이 떨어진다면서 주가는 빠졌지만, 오히려 반도체 공급난 해소는 좀 될 수 있는 여유라서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면 반도체와 관련된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제 GM의 전기차 리콜 사태로 인해서 정말 어제 많이 급락을 했고, SK이노베이션도 이제 SK 배터리 물적 분할 이슈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지는 않은 모습이고, 또 최근에 많이 또 올랐다고 보였던 배터리 양극재 소재 업체들, 에코프로비움 같은 이제 주식들도 언제쯤 좀 담을 기회가 올지,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뭐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LG화학이 이제 급락을 보이면서 어제는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말씀하셨던 2차전지 삼성 SDI, 뭐 에코프로 BM 등 다 급락을 보이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실 LG화학의 GM 리콜이 추가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건 맞더라고요. LG화학 측면에서 충당금을 쌓아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위한 것 때문에 재무제표를 좀 이쁘게 만드는 이슈였는데, GM 리콜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충당금을 추가로 더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맞는데, 분리만 문제가 사실 중국 제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수율을 맞출 수 있고 물량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국 기업들한테 좀 수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어서, 주가가 빠진 상황인데 2차 전지에 대한 뷰를 저희 하우스에서 얘기한다면, 2차 전지는 그래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계속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거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드한 내용이 나와서 전체가 확 빠지지 않는 이상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어떤 개별적인 이슈나 악재가 터졌을 때가 기회지 않겠냐는 생각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소부장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데, 중소형주로서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장의 캐파를 늘리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진짜 현지 투자가 진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을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기존 증설 계획 대비해서도 계속 2024년 18만에서 21만, 2025년 29만으로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보는 분에 따라서는 비싸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 추정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밸류에이션을 낮출 수 있는 개연성은 결국 외형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즉 신성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거를 좀 더 유념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주도 있지만 HMM 이제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죠. 흠슬라, 두산중공업도 두슬라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많이 급등했었고, 메가 항공사로 거듭날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도 꽤 높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리오프닝이 이제 서비스 쪽 측면에서 좀 약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또 해운 운임이 오른다는데 주가는 이제 상당히 지금 4만 원대 아래에서 좀 조정을 좀 받은 느낌이 있거든요. 리오프닝 관련 주식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죠? 리오프닝 하면은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긴 합니다. H&M은 아시겠지만 파업 이슈 를 지나고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은 결국에는 들고 있어요. 파업 이슈가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주잖아요. 맞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전원사표라는 거를 내던졌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오퍼가 들어온 상황에서 전원사표를 하게 되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넘어놓고 보자라는 뷰라서, 업황하고는 조금 다른 이슈라서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다. 전면적인 여행이 당장 가능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걔네들 내에서의 소비에 대한 부분
분들. 그래서 우리는 리오프닝 하면은 이제 다분히 소비재와 관련된 섹터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필수 소비재 단에서 보면 뭐 한강을 막았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매출 증가, 소주나 먹고 마시는 것들, 식음료들, 예. 면세점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카지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많이 제한이 돼 있고 이제 매출이 다운이 됐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도 반신반의는 하는데, 저는 이제 역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2차 완료 기준으로는 23%에 불과합니다만, 거리두기가 굉장히 심한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봤더니 많이 빠져있는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을 지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부터는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코로나가 있더라도 이거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부 지침, 그러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0이 아니라 1, 2, 3이 늘어나는 경우고, 백신 접종률이 그래도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목표했던 70%가 된다면 아주 고마운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고정비가 커버되거든요. 고정비가 커버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날 거고, 그럼 생각한 것보다 어닝에 서플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주들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증시에서 핫한 테마가 공모주였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몇 가지 있는데, 크래프톤은 공모가 이상으로 좀 반등을 받은 다음에 다시 살짝 소폭 조정받는 모습인데,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 6, 7월 여름을 너무 뜨겁게 달고 있었던 주식이죠. 어느덧 75,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또 엔터 강자들은 지난주 조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선에서 지지선이 유지되는 모습인데, 게임주는 좀 많이 싸진 것 같은데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뭐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사모으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작을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 흥행을 하면 주가가 뭐 날아가잖아요, 소위 말해서. 근데 신작이 정말 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게임도 트랙 레코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엔터냐 게임이냐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엔터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건 또 리오프닝과 관련돼 있잖아요. 비대면 콘서트도 있지만 만약에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된다면 티켓 수요도 조금씩은 발생할 수 있고, 키워 놓았었던 라인업들이 매출이 상당히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오지 않더라도 포스트 코로나에도 계속 파이가 커지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감론을박이 있는 게 IP냐 플랫폼이냐의 싸움이거든요. 소속 가수의 어떤 라인업이 정말 잘 해주는 거냐. JYP가 대표적이겠죠. JYP가 이제 IP를 잘 만들어내는 거고, 플랫폼은 뭐냐면 SM이 대표적이죠.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만들었어. 다 준비해봤다. 만약 가능하다면 JYP 같은 경우가 지금 만약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반기 라인업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캐즈인가요? 저도 좀 들어보지 못했는데 노래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게임보다는 엔터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엔터는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 히트를 쳐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처럼 밀어내면서 팔고 이렇게 계속 매출이 나온 게 아니라, 나왔을 때 딱 히트를 치는, 물론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라는 어마어마한 흥행 보증 수표가 있기 때문에 워터가 나왔을 때나 퍼미션 투 댄스 나왔을 때 당연히 올라갈 거 알고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고 나서는 이제 라인업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투자해야 되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상장했던 이제 대형 공모주 가운데 카카오뱅크, 플랫폼이냐 그냥 은행업이냐 논쟁에서 벗어나서 당장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모든 증권가에서 내놓은 목표가를 지금 상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또 은행주는 페이퍼링이나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카뱅과 은행주 이런 투자는 좀 같은 금융 섹터인데 많이 달라 보여서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참 알 수 없는 미래잖아요. 아무리 이익을 좋게 잡아도 2,500억인데 시총이 40조는 이거 좀 많이 고평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비싼 영역이 있는 건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금융업계의 매기가 되어서, 이를테면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정말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만큼의 영향력을 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갈 세상을 가긴 하겠지만, 이제부터 올라오는 이익이나 논리들은 40조 안에 어쩌면 녹여진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긴 해요. PBR이나 PSR이 막 8배, 10배 넘었었던 한국의 기업들의 이후의 모습을 본다면, 뭐 가까운 사례가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이거든요. 2015년에 한미약품이나 아모레퍼시픽을 보면 그때도 PBR, PSR이 그때 당시에 뭐 PSR 뭐 10배면 엄청 비싼 건데,
파이프라인에 대한 거나 내지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사 들어가는 따이공들의 그 물량 받냐. 중국이 이제 아모레퍼시픽 사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받았는데 결국 경쟁자의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또 올라오고 하나의 매기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반응들이 있는 거고 기존의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움직일 거고 규제 당국이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봤었던 장밋빛에서 줬던 그 밸류에이션보다 더 험난한 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접근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좀 톤다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주 입장에서도 아쉬울 수 있죠.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서 시총이 워낙 크고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래킹, 즉 추종하는 거에 자금이 뺏기다 보니까 이 시중은행들이 들어와야 되는 자금이 뺏기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는 게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고리타분했던 시중은행의 밸류에이션이나 모델을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배당 수익률 보니까 7%, 8% 이래요.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면 또 은행주 언제 사겠냐는 생각 듭니다. 단기적으로. 카카오라는 이름을 딱 붙이면 지금은 누구나 내가 돈을 투자하고 싶고 언제든지 리스크를 수용하면서 카카오는 성공할 거야 라고 돈을 투자하지만 투자 대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고리타분하고 그렇지만 기업은 생존하고 그래도 나한테 주는 현금은 흐름은 5에서 8%다? 그러면 한번 슬쩍 비중은 실어봐야 되는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팀장님께서 쓰신 보고서 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20년 들고 있는 게 강남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 옛날에 작년 초에 썼을 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을 갖고 가는 거는 일단은 필수인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하고 강남 아파트 비교했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동학개미 운동이 열리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진 거는 고무적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은 안타까운 거는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 2년 바짝 오르고 횡보 기간이 많아요. 30년 차트를 그려보시면 한 2, 3년 쭉 오르고 100% 오르고 옆으로 갔다가 2, 3년 100% 오르고 옆으로 가는데 2, 3년 100% 오르는 사이에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보면 3,100 이상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수 때에는 개인 투자자분 중에 러프하게 보면 60% 이상이 물린 순간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갈 때 주시장에서 이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는 주식 안 본다 했는데 또 다시 또 많이 올랐을 때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주식을 사놓고 그냥 월 단위로 그냥 납입을 해서 갖고 간다면 미국을 사는 게 답인 것 같고 주식을 할 때 철저히 지역 배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드려요. 50대 50 비중으로 미국과 한국, 중국은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을 한다 그러면 철저히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 기로 들었을 때 손이 나가면 하면 안 되는 장, 이제는 주식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되는 장,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시장에 어떤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간이면서 여쭤보면 실제로 삼성전자랑 당시 리포트 쓴 시점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올랐나요? 삼성전자인가요? 강남 아파트?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그때가 4만 원이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근데 물론 빠졌지만 9만 원으로 따지면 2배는 넘게 올랐잖아요. 8만 원. 그러니까 1년 반 사이에 그래도 2배는 올랐죠. 자,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콘텐츠로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성공 투자 정보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